우리는 트램펄린 위에 있습니다. 수많은 줄이 촘촘히 엮인 트램펄린은 우리가 방방 뛰어도 그 충격을 모두 흡수할 만큼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이 트램펄린의 줄이 한두 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진 부분을 시작으로 주변의 줄들이 영향을 받아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 이내 트램펄린은 부서지고 맙니다. 생태계를 이루는 생명의 그물은 이 트램펄린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체가 하나의 사슬처럼 촘촘히 엮여 있어 외부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종과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균형을 이룰 때 지구는 스스로 물과 공기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토양을 유지하며 기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 밀렵과 남획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75%, 바다의 66%의 영역에서 100만 종에 달하는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생물종이 사라질 때마다 다른 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우리 인간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생태원 이상훈 박사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이상훈입니다. 저희 국립생태원에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생물 계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숲 안에서 생태 타워를 설치해서 생물 계절 변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언제 개화하고 언제 개엽을 하고 언제 낙엽이 지는지 이런 것들을 숲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립생태원 내부에서는 인공 새집을 설치를 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따뜻해졌을 때 이런 새들이 산란 시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부화 시기는 어떻게 변하고 뭐 알 크기라든가 알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숲 안에서 이런 곤충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방인데요. 이런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포식자인 조류나 양서와 파충류의 먹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곤충들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물 계절 변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타워에는 타임랩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타임랩스 카메라는 1시간에 한 장씩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계절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기후변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단기간에는 사실은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조금 장시간, 길게는 30년 이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뚜렷하게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먼저 뭐 산지나 도시, 초지 이런 그 육상 생태계가 있고, 뭐 습지나 호수, 강 같은 담수 생태계가 있고, 그리고 갯벌이나 해안 사구 같은 그 연안 생태계, 그리고 뭐 바다를 대표하는 해양 생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스턴 보고서에 의하면 기온이 약 3도 정도 상승을 하면 지구 생물종의 20에서 50%가 멸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설악산이나 지리산, 이 해발 1000m 이상에 살고 있는 구상나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곤충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왕납이나 갈색여치 이런 곤충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설악산이나 서울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등거문 말벌이나 꽃매미,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외래종입니다. 이런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들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는 이런 종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 1급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사과 하면은 대구였잖아요. 대구였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거의 사과가 재배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평창이나 영월, 경기도 포천 이런 쪽에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앞으로 몇 도 더 상승한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나 배, 포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입해서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유전자 다양성이 있습니다. 종 다양성의 경우에는 특정한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를 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뭐 강이나 호수, 습지라든가 이런 그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 개념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다양성은 한 종이 얼마나 변이를 하는지, 이런 변이를 의미를 합니다. 저희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산업용 산물, 이 모든 것들을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획득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이 되고 있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3,000 종류 이상이 미생물에서 추출이 됩니다. 동양 전통의 약품 같은 경우에도 5,100여 종의 동식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인류는 생물 다양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해 왔던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면 저희 인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인류가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예전에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최근에는 99% 이상이 지금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뭔지 이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보면 먼저 크게는 이제 경제 개발로 인한 그런 토지 개발,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무분별한 남해, 그리고 외래종 침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인간들의 이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지만 저희가 이런 생태계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줄여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일단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비닐봉지나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전기 같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뭐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뭐 자기 방이나 교실에 그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울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를 연구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진짜 생태계의 소중함을 느껴서 감사하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은 생태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영구적으로는 사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후변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학문을 다른 학문과 융합시키기 위해서 생태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꾸준히 노력해서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